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과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커져서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고민들을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간 이식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공여자로 3분의 2 가량의 간 이식을 해준 상태라서 그런지 예전보다 몸이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함께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수혜자였던 남편도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몸에 큰 문제 없이 수술 결과 또한 좋아서 일상생활 또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시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거든요. 남편이 간경화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온 가족이 알게 됐을 때 시모가 남편의 소식을 듣곤 상당히 놀라셨는지 그날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경화로 몸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앞뒤 다 자르고 저 때문이라며 당장 남편을 살려내라고 화를 냈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해서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막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었던 터라 이유를 여쭤본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이 간경화로 입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내로서 내조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남편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저 또한 시모에게 그간 불만이 상당히 쌓여 있던 터라 욱하려던 순간 시모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데려갔으면 살려줘야지. 나도 너무 놀란 나머지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만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니? 제발 부탁이다. 바로 수술실 들어가자. 엄마는 좀 전까지 이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더니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자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소라 엄마한테 이식 받을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일단 병원에 입원할 거고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이 사람한테 부담 주는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잖니. 이미 결혼을 한순간부터 한 몸인데 배우자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이식을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니? 그럼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세상 떠나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거야?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 알고 끝까지 기증을 받을 수 없으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 떠나게? 엄마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건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됐으니 당장 이식해 주거라. 형님이 고민하는 거 보니까 저는 딱 알겠는데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게 하고 재산 전부 가로채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만약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식해 줬을 것 같은데 저한테 들킨 것 같아서 머릿속이 복잡하죠?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 입장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동서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 한다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안 그래도 힘든데 동서까지 화를 더 키우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어머님 모시고 그만 나가주지 그래? 이런 말 들으려고 문 열어준 거 아니거든? 틀린 말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며느리가 말한 대로 바로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잖아. 고민을 한다는 건 내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혼자서 재산 전부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간이식을 바로 해주지 않겠다는 건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해보라니까. 왜 어머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는데 부모님 마음에 상처까지 주면서 이를 강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힘든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댄 시모와 동서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그날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당장 나가달라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남편이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간경화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신 부모님과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병실로 찾아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아이고 사돈, 이게 얼마만입니까? 서로 바쁘다 보니 시간을 자주 낼 수가 없어서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나 봐요. 얼굴에 광이 나시네요. 제 아들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노랗게 떠버렸는데 기증자도 언제 나올지 몰라 요즘 저도 밥 한 숟갈 뜨지 못하고 사는 게 말도 아닙니다. 네, 자식이 아픈 게 제일 힘들죠. 분명 기증자가 나올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게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희망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진서방도 챙겨줄 수 있죠. 의사 말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도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말 참 쉽게 하시네요. 좋은 소식이요? 간 기증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대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뭘 알고 그런 말을 하셔야죠. 내 아들한테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르는데 괜한 희망으로 괴롭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증해 줄 것도 아니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며느리한테 기증해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며칠 전에 욕만 한 바가지 먹었던 거 아세요? 절대 기증 안 해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로 받아준 거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지금도 얼굴만 보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싶은 거 사돈이 앞에 있으니까 꼭 참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냈으면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떼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증해달라는 한마디 했다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른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대우 받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사돈은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기증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시키고 싶으면 어머님이 대신 기증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생각이 없니? 내 나이가 몇인데 기증을 해줘? 늙어 빠진 간을 내 아들한테 주는 게 좋은 줄 알아? 그건 해주고도 욕먹는 거라고. 그럼 서방님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맨날 이 사람한테 하나뿐인 형 아낀다고 엄청 챙겨주는 척 하면서 야금야금 돈 빌려갔으면 이제는 형을 위해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줄 때도 됐잖아요. 제가 옆에서 말을 안 하고 있던 것도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거였어요. 돈 빌려간 거 안 갚아도 되니까 서방님도 그렇게 아끼는 형을 위해 큰 선물 하나 해주세요. 그래야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죠. 어머, 형님. 방금 한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수술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식구 책임질 수 있어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하네. 그럼 내가 기증해줘서 잘못되면 동서가 우리 가족 책임져 줄 수 있니? 어디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형수님,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형이 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간을 기증해주는 거랑 연관을 짓는 거죠? 돈 갚으면 되잖아요. 또다시 서로의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저희 가족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물으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화가 나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다들 병실에서 나가달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게 되었죠.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시부께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불안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남편은 괜찮다는 말을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절대 그렇지 못했었죠. 간의 염증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간 이식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정상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또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라 다시 한번 부모님을 설득했고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안 된다. 기증자 나올 때까지 버티던지 아니면 사돈댁에서 기증을 해주라고 하면 되지. 왜 네가 굳이 공여자가 되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아준 거 같니?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멀쩡한 배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만에 하나 너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그건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엄마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그것 또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될까봐 반대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제가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 기증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테고 우리 소라는 아빠 없이 앞으로 남은 많은 시간을 외롭게 지내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엄마의 딸이지만 저 또한 한 집안의 엄마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해야 될 날들이 정말 많은데 벌써 이 세상과 손을 놓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파요. 엄마도 아빠가 간경화로 쓰러지게 되면 이식해 주실 거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손 놓고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은 다른 거잖아. 너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진서방 때문에 온전한 몸에 상처를 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니? 간 이식을 해주다가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 그게 혹시 네가 될까봐 엄마는 두려운 거고 쉽게 허락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거야. 더는 그만 얘기하자. 네가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먼저 들어가마. 엄마는 끝내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려 하시는데 아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엄마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부모님 허락 없이 남편한테 간을 기증해 주겠다고 밀어붙이는 건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기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었지만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 결국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침묵만 흐르던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니 어색한 미소와 함께 제가 친정에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희 부모님 집엔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대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오시던지 따로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오늘은 저희도 오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없어서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왜 찾아왔는지는 사돈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 아들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증은 절차대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 제 아들도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논현동에 118억 상가 하나 있는데 간이식만 해준다면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식이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도 폐 아파 낳은 자식이고 먼저 눈을 감는 모습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많은데 배우자를 잃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 감으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제 아들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걸 절대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갔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엄마도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기증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엄마는 시모가 오기 전에 이미 제가 찾아와서 남편의 기증을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었다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시모는 진심을 다해 저희 부모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고 저 또한 남편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 기증을 허락하게 되셨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넙죽 엎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며칠간 검사를 진행했고 제 간을 남편에게 떼어주게 되었죠. 다행히 저와 남편은 둘 다 수술 결과가 정말 좋았었고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께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면서 제 손을 잡더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회복을 하던 남편은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지켜보며 또 다른 후유증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저도 며칠 동안 입원을 하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며 함께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수술 결과가 좋았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병실에 찾아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좋은 말만 해주고 있었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 쌓여서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 한마디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유, 진짜.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꼭 오늘 불렀어야 돼요? 제 직업이 변호사인 거 잊은 건 아니죠? 오늘 골프 모임도 중요한 자리였는데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바쁜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 오면서도 한참을 싸웠다고요. 수술 결과 잘 끝났으면 그걸로 된 거지. 꼭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당연한 건데 지금 일이 중요하다는 거니? 방금 큰일이 아니라고 했어? 얼마나 큰 대수술이었는데 본인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을 꺼내는 거야? 아유, 작은 며느리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도 일단 왔으면 좋게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바쁜 애들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불러서 오늘같이 좋은 날 분위기를 망쳐요. 이번에도 큰 사건 하나 들어왔다는데 수임료가 상당히 높다면서? 네,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 요즘 돈 되는 것들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일만 잘 처리해주면 추가적으로 더 챙겨준다고까지 했는데 이번 일 끝나면 어머님 저랑 같이 해외여행 가실래요? 주말마다 골프 모임 다니는 것도 다 좋은 건수 하나 잡으려고 발품 파는 건데 아버님이 하필 오늘 초를 치셔가지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셨다니까요. 잘난 며느리 두셨으면 이해도 해주실 줄 아셔야지. 앞뒤 꽉 막히셔서 무조건 병원부터 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죠? 그럼 저희는 바빠서 이만 나가 볼게요. 어머님, 저녁에 전화 주세요. 오래간만에 저희 외식이나 해요. 오늘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나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어머, 어머님, 이거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노래를 불렀던 논현동 상가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리고 싶은데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내일 당장 사무실 개업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가 저번에도 우리 지인분들 안 좋은 사건 휘말렸을 때 전부 해결해 줬었잖니.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주는 거니 마음 편히 받아도 된다. 내 며느리는 오직 너 하나뿐이잖냐. 점심 안 먹었으면 우리 나가서 오래간만에 소고기집이나 갈까? 우리 작은 며느리한테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시간 괜찮지? 아유, 어머님한테는 없는 시간도 내드려야죠. 제가 이래서 어머님을 좋아한다니까요. 저는 어머니만 옆에 있으면 돼요. 아버님은 제 인생의 걸림돌만 되는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누구 허락 없이 논현동 상가를 작은 며느리한테 넘겨주는 건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냐고? 부부끼리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당신께 내 거고 내게 당신 거지. 작은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싶다고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이번에 큰 사건도 맡았다는 말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구만. 새삼스럽게 내 일에 끼어들고 그래? 당신이 언제부터 내가 하는 일에 관여했다고?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당신은 제때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거야. 시간 없는데 계속 붙잡을 거야? 점심 먹고 약속 있다니까. 그 논현동 상가 큰 며느리 주기로 했던 거 아니야? 내 아들을 위해 목숨 걸고 간이식 해줬는데 골프 치러 쏘다니면서 바쁜 척만 하고 꾀만 부리는 작은 며느리한테 지금 논현동 상가를 준다고? 당신이 작은 며느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그 건물이 당신 거야? 내 허락 없이 감히 멋대로 행동을 해? 아니, 여태까지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왔었으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실까? 괜히 크게 버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간이식 해준 거는 며느리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뿐이고 그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꼴랑 그거 간이식 하나 해줬다고 능력 없는 집안에 논현동 상가를 주면 뭐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할 텐데 제대로 쓸 수 있는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시간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알겠어?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다르다더니 수술 받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사돈 집안에 상처를 줘?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구해준 사돈댁과의 약속을 어긴 당신과는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네. 이제 질리다 못해 남아있는 감정조차 없으니 우리 이제 그만 갈라서자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 너도 골프 치러 다니면서 치맛바람 적당히 흔들고 다녀야지. 내 지인들에게까지 꼬리 흔들어서 내 귀에 안 좋은 말까지 들리게 만들어? 너는 이 자식아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서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냐? 이거 봐봐라. 며칠 전에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들이다.
저희 가족은 무언가를 바라고 남편한테 간을 이식해 준 건 아니었지만 시모가 제 앞에서 며느리는 동서 하나뿐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 상가를 주겠다고 눈물까지 흘려놓고 부모님 앞에서 동서한테 상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동서가 손에 쥐고 있던 상가 서류를 다시 되돌려 받은 뒤 예상치 못한 말들을 꺼내 놓으셨고 시동생은 동서가 골프장에서 바람 피우고 있었던 현장이 찍힌 사진을 시부에게 건네받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려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죠. 동서 말로는 비즈니스라고는 했지만 누가 봐도 바람 피우는 현장이었고 시모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자 시부에게 슬슬 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좀 전에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저희 가족을 또다시 무시한 시모의 행동들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시모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었죠. 결국 그날 시모는 시부에게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부 또한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는지 시모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시동생도 동서의 바람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시모는 현재 저희 부모님께 또다시 용서를 구하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으셔서 그런지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부는 남편한테 상가를 넘겨주셨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모는 또다시 제 앞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면서 늙은 나이에 갈 데가 어디 있냐고 저보고 시부를 설득해 달라고 했지만 저 또한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시부의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시모가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지만 시모와의 연을 끊어내도 계속 접근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답이겠죠? 앞으로 남은 인생 남편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고 싶어요. 저로 인해 다시 새 삶을 살게 된 남편이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결혼 5년 차 된 남편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온 가족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남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현재 많은 변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는데 1년 차 때부터 남편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어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성격이 돌변해버려서 싸운 적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워낙 들쑥날쑥한 성격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에 놀랐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유를 물어보길래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함께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사소한 일만 생겨도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줄 알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당신은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나도 정말 많이 참으며 살고 있는 중이야. 사사건건 참견하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간 적도 정말 많았다고. 나도 최대한 배려를 해줬던 건데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면 내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운하네. 살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의 성격을 맞춰주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별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계속해서 예민하게 행동할 거면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당신의 성격을 전부 맞춰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얼마 전에도 별것도 아닌 일을 엄청 크게 만들었던 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그래서 뭐라도 좀 먹고 싶어 하길래 토스트랑 따뜻한 우유 만들어주니까 잘 먹고 가더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아침에 만들어준 음식 먹고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했다고 엄청 화내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원해서 해준 거였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냐고. 그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고생한다고 보약한 채 지어줬는데 한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면서 내가 안 보는 사이 전부 다 뜯어서 화장실에 버렸잖아. 안 먹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했어야 돼? 우리 엄마는 당신 생각해서 먼 곳까지 힘들게 가셔서 만들어 오신 건데? 이런 일들 말고도 사소한 것들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당신 성격 때문에 나까지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는 건데 왜 이혼은 하기 싫다는 거야? 남편은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며 이혼만큼은 하기 싫다고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또 그때뿐일 것 같아 저는 이혼을 강행했었죠. 저희 부부 문제가 점점 더 커지자 양가 부모님까지 모이게 되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저희 둘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 동안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한 성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저희 집안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어렵게 결혼한 만큼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지어주신 한약 사건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겠더라고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로 조심하면서 또다시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저에게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지만 언제 또 본래의 성격이 나올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하는 중간중간 약간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결혼 5년 차가 되었고 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남편의 행동이 제 눈에 거슬린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안심하며 앞으로 마찰이 일어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예전의 성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용한 저녁 시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최근 들어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은데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털어놔봐.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나 이번에 진급 시험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 함께 입사한 다른 동기들은 작년에 벌써 전부 다 진급했는데 나 혼자만 진급을 못하고 있잖아. 후배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진급 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 내가 조금 예민하게 행동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줘야 할 거야. 나도 최대한 조심할게. 그리고 요즘 당신의 행동들 중에 거슬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계속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대화하는 김에 말하는 거니까 잘못된 건 고쳐줬으면 좋겠어. 왜 물건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이 맞춰놓지 않는 거야? 같은 물건은 똑같이 정리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여자가 돼가지고 정리 정돈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지나간 곳을 내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거 알아? 그리고 평소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내 눈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 하나둘 들어오다 보니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가 말한 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항상 가지런하게 해놔야 보기도 좋은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뭐 원하는 건 해줄 수 있지만 당신 결벽증 있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내가 청소나 물건들을 엉망으로 해놓은 건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일정한 간격에 먼지 한 톨 없이 청소까지 해놔야 한다는 건 너무 피곤한 일들 아닌가? 나도 퇴근하자마자 저녁 준비하고 최대한 한다고 노력하는 건데 당신 눈에는 많이 부족한가 보네.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나도 노력해 볼 테니까 당신도 그런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살면서 크게 문제된 적 없던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급 시험이 언제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3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만 끝나면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길래 남편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저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맞춰나가려 했었죠. 그런데 그 3달의 시간은 저에겐 5년을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최악이었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급 시험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숨은 쉬게 해줘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더 옥죄었고 제 피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며 불만들을 토해냈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나까지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거야? 매번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들을 정리할 수가 있냐고. 당신 오기 전에 쉬지도 못한 채 청소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화가 안 나겠어? 그럴 거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앞으로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알아서 해. 나는 진급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 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험 끝날 때까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 해결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진급한다고 해서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당신 마누라한테 온갖 짜증 다 내면서 막대하면 그런 게 전부 다 무슨 소용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진급시험 때려치우는 게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작년에 진급시험 못 봤던데 자격 미달 아니었어?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능력이 되니까 붙은 거지. 당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도 잘하지 않으려고 꾀만 부렸잖아. 그런데 막상 회사 동기들이 전부 다 붙으니까 그제서야 후배들 앞에 서는 게 쪽팔려서 억지로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괜히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당신 일이나 집중해서 똑바로 하도록 해. 집안일은 앞으로 당신이 해. 알겠어?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는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이는 거야? 남편은 뭐가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죠. 다른 동료 직원들은 벌써 진급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하니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탁은 거의 다 들어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맞춰주길 바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이미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진입한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그거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해준 반찬들인데 그걸 왜 전부 다 버리는 건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는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 솔직히 시골 분이시라 깔끔한 편도 아니고 깨끗하게 만든 것 같지도 않아서 버려버렸어. 괜히 먹다가 탈이라도 나서 진급시험 공부 못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당신도 괜히 먹었다가 탈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버려준 거야. 딸 입장에선 당연히 엄마가 해준 음식이니까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먹을 순 있겠지만 그게 위생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싹 다 버려버렸어. 앞으로 냉장고에는 내가 원하는 음식들 위주로 채워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당신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어? 물때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말을 안 하니까 집안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TV 뒤쪽에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내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창문 틈 사이에도 전부 다 닦아달라고 했잖아.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소리만 치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쉴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 좀 해.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진급시험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겠냐고. 5년 동안 살림을 했으면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야 되는데 맨날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같이 살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내가 이런 당신을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만들자고?
나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오늘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잠잘 생각하지 마. 그동안 참아왔던 거 전부 다 바로 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 당신 말 다 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일을 더 크게 만들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커진다는 거 몰라? 당신이 시험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랑 우리 엄마 음식 버린 건 분명 잘못된 거야. 말로 하면 되는 거고 음식을 버리기 전에 나한테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보이는 행동은 그냥 싸우자는 것밖엔 안 돼. 스트레스 풀 대상이 없으니까 괜한 거 꼬투리 잡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집안을 뒤집어 엎던 알아서 해. 나는 오늘 당신과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거야. 우리의 관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걸 한꺼번에 풀어내는 건지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만 안겨 주었네요.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문을 가로막더니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라며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길래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이대로 끝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진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들게 부여잡고 일어난 뒤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뒤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의 용서는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 밖을 나오긴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이대로 친정집에 가서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친정집에 차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두세 번 반복해서 전화가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순간 시모가 바로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알고 보니 대책 없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시게 될 거 늦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저는 시댁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집안일은 전혀 안 했다는데. 제가 집안일을 안 했다고요? 어머님, 이 사람 성격 몰라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칼같이 선을 맞추고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가 지나가면 이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모든 걸 전부 다 다시 맞추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음식들 저 먹으라고 엄마가 잠도 안 자가며 힘들게 만들어 오신 음식들이에요. 이 사람 아침 거르지 말라고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것들로만 만들어 오신 건데 5만 가지 인상 다 쓰더니 좀 전에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쏟아 버렸다고요. 그걸 두 눈으로 보게 된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다간 정말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 사람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이 사람 얼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살면서 온갖 짜증 다 받아주고 예민하다고 하면 최대한 조심하면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결국 저에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 진급 시험 기간에 심기 불편하게 했다고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다고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0번 양보해도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너는 화난다고 며느리를 밀치면 되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서로 이해하고 최대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 사람이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제가 훨씬 많이 참고 살았다고요. 긴 말 필요 없고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애를 가졌다면 그 애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관 수술한 거 말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애 키워봤자 집안 어질러지고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며 키울 필요 없잖아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랑 똑 닮은 아이 나오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방금 정관 수술했다고 했니? 그래서 한동안 나를 피해 다닌 거였어? 언제는 진급하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아이를 가지자고 하더니 나한테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를 아내로서 생각하는 게 자기 뒤나 닦아주는 그런 여자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아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나가서야 되겠어? 네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더 신경 쓰고 자라마. 둘이서 함께한 시간이 5년이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도 빨리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데?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런 결혼 생활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요. 내가 원하는 삶 살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과일 접시를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부모와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한테 다가가 방금 했던 행동에 대해 화를 내셨습니다. 저런 모습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은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시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던 시부는 그대로 고꾸라지며 넘어지면서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에 몇 번이나 손을 내려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다 필요 없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성격이 예민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너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 저는 더 이상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더는 말리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알린 뒤 이혼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선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걸로 남남인데 괜히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분노한 아빠를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는 사위의 행동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멍한 상태로 계시길래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이 되실 줄 알았지만 엄마는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길었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게 되면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의 집에 계시다는 말이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남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더 이상 서로에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엄마가 그 사람 집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저희 둘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찾아간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네요. 장모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냐고요? 제가 분명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이 진급 시험 날이잖아요. 그래,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한테 미역국 차려준 게 뭐가 어때서? 자네는 그런 걸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차려주는 밥상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나는 자네가 승진에 미끄러지라고 미역국을 준비해 준 게 아니라 피가 맑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을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 딸과 이혼했어도 앞으로 잘 살라고 차려준 거였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승진 미끄러지라고 미역국 차려주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많이 드시라고 어머님 머리에 국사발 좀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지랖은 그만하셔야죠. 서로 이혼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밥상을 차려준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거야? 됐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너는 그만해라. 남은 음식은 버리던지 먹던지 알아서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잘 되길 바라네. 엄마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뭐를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떨어지는 미역국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제 차에 올라탄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지시더니 그 사람의 회사로 가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의 회사로 출발을 했고,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리신 엄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엄마를 보며 반가운 얼굴로 걸어 나오신 한 분이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시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주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엄마가 건네주신 물건을 확인하고 계시길래 저도 차에서 내려 두 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저지른 행동들이 소형 카메라에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엄마와 친분이 있으셨던 꽤 높으신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서로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고 여쭤보니 부모님이 예전에 회사 근처에서 식당 일을 잠깐 하셨을 때 단골 손님이셨다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부장의 위치에 있으셨던 분은 남편과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진급 시험날 엄마는 저희 식구들을 막대했던 그 사람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시험에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셔서 남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상을 전달해 준 거였고, 물건을 건네받으신 그분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인데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정도로 형편없는 직원을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회사에도 알리고 싶어 하셨죠. 결국 진급 시험날 본인의 태도가 담긴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자 진급 시험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인성이 남편의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죠. 영상 속에 있던 내용들은 회사의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직원분들은 이중적인 성향에 거부감이 들었는지 하나둘 거리를 두게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인생이 곤두박질 쳐지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남편은 결국 정신 상태가 더욱더 이상해졌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선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라며 충분히 반성하고 나올 때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셔서 엄마가 보이셨던 분노에 대해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끌어내줘서 고맙다며 소중한 걸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껴봐야 한다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길 원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그 사람과 맺은 인연 열심히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끝나버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의 성격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인생에 있어 길흉하복은 항상 바뀌게 되는 법이죠. 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자랐고 평범하게 대학교를 졸업하여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일이 일어났죠. 아빠가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아빠가 암에 걸리자마자 든 생각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전 장녀로서 최대한 엄마에게 힘이 되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다행히 아빠는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그래도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다행이야, 아빠.
나 아빠 죽는 줄 알았잖아. 앞으로 우리 옆에서 오래오래 살아요. 네? 우리가 정말 잘할게. 아이고, 우리 공주 많이 울었어? 아빠는 우리 공주 시집 가는 거 다 보고 갈 건데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해? 이제 아빠 좀 괜찮아지셨나 보다. 농담도 하시는 거 보니. 이제 자기 건강 내가 잘 챙길 테니까 아프지 마요, 여보. 아빠가 아프고 난 뒤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제 옆에만 계실 것 같던 분이 이렇게 아픈 거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아빠 엄마가 계실 때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침 회사에 저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사원이 하나 있었어요. 외모도 평범, 성격도 회사에서 보이는 모습은 참 무난했어요. 지연 씨, 밥 한번 먹죠. 저도 이런 고백은 처음이긴 한데,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자리에서 뵙고 싶기도 하고. 네? 아, 네, 뭐 밥이야 괜찮죠. 그럼 금요일에 회사 끝나고 회사 앞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어요. 돈가스 좋아해요? 그렇게 서서히 다가오는 남직원이 싫진 않았고, 그냥 무난하다 생각해서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좋았거든요. 처음 봤을 때 이성적으로 확 끌린다기보다는 날 이렇게 좋아해주면 나도 살면서 행복할 일이 많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장녀의 결혼 소식에 매우 기뻐하셨고 들떠하셨죠.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조금은 저희 가족과는 성향이 너무 다른 분들인 시부모님을 보고 엄마 아빠도 당황하셨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셨어요. 아유, 우리 아기가, 아니, 우리 민수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가 감회가 새롭지 뭐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잠도 못 잤어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안 그래요? 아, 네, 그렇죠. 그래도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아, 그럼요. 모르면 가르쳐 줘야죠. 우리 아들 맞춤으로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사돈어른들. 뭔가 아들에게 맞춘다는 느낌이 저희 부모님도 의아해 하셨지만 그냥 그분만의 표현의 방법이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하듯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였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저의 결혼을 좋아하셔서 이것만으로 효도를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남편은 엄청난 마마보이였습니다. 엄청나게 말이죠. 아마 이 부분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부분마저 미처 모르고 결혼한 제 잘못이 컸다고 생각해요. 당신, 엄마가 전화 좀 하래.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 좀 드리고 그래. 그리고 주말이면 집에도 가고 그러자. 어머님이 뭘 하시는데? 그저께 전화했는데? 하긴, 알겠어. 하나뿐인 아들 결혼시켰으니 궁금하긴 하시겠다. 엄마가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지. 내가 낙이지. 딱히 낙이 뭐가 있겠어? 근데 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 딸이 시집 갔는데 낙이 있으시겠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식이 결혼했으면 그냥 품에 떠난 자식이라 생각하는 거지.
뭐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신경 쓸게. 자기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아빠의 병환으로 부모님의 소중함을 이미 알았던 터라 남편이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것이 나빠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시부모님에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님은 제가 쏙 마음에 드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늘 제가 전화를 드릴 때면 날이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원래 좀 예민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 어머님, 저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드린다는 게 출근하고 뭐하고 하느라 바빠서 죄송해요. 그래, 내가 꼭 민수한테 네 안부를 물어야겠니? 그러니까 아침마다 민수 뭐 먹었는지 보고했으면 좋겠다. 알겠니? 네? 그냥 뭐 사람 먹는 거 먹죠. 밥도 먹고 빵도 먹고요. 바쁠 땐 시리얼도 먹고 일일이 보고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뭐야? 내가 우리 아들 먹는 걸 몰라서야 되겠니? 너희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 아침에 그냥 뭐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너도 참 도 엄청 잘 다는구나. 고분고분 참하게 생겨가지고. 알겠어, 몰랐어? 대답해. 가끔 이렇게 억지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부모님이니 맞춰드리자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후회하는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그냥 대충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아침마다 어머님께 문안 인사와 함께 남편의 식사 보고를 해야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했고 시어머니가 올가미 같다고도 했지만 딱히 이거 외에는 아직까진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넘어간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민수 뭘 먹고 갔니? 내가 민수 보고도 식단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민수가 바쁜지 동 안 찍더라고. 네? 사진까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어머니. 그리고 오늘은 감자채 볶음 먹고 갔는데 사실 사진까지 바라시면 어머님이 절 감시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뭐야? 감자채 볶음? 아, 우리 아들 감자 싫어하는 거 모르니? 내가 이래서 사진 찍으라고 하는 거야. 그 순둥이가 또 주는 대로 다 먹지. 아유, 지 의사 표현도 못하고 감자도 주는 대로 먹고 아주. 아유, 못 살아. 그리고 말대꾸하지 말랬지? 말대꾸라뇨. 저도 제 의사를 말할 권리는 있잖아요. 어머님도 너무 과잉 애정이세요. 앞으로 계속 이러시면 저 아침 전화도 그만할게요. 어이가 없었어요. 전화로 매번 이렇게 실랑이 하는 것도 진이 빠졌으니까요. 전 하다 안 돼.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마마보이여서 제 말을 귀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제 편이 정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인데도 이런다니요. 남들은 결혼 초반에 성격 차이로 많이 싸웠다고 하지만 전 거의 대부분이 시댁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었죠. 솔직히 결혼하고 보니 너무 당황스러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회사에서 보는 남편과 집에서 보는 남편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아니, 어머님, 자기한테 사진까지 찍어달라고 하셨다며? 이런 거 나 불편해. 어머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말이 통하질 않으셔. 아, 우리 엄마 그냥 좀
유난이라 그래. 그리고 그런 걸 일일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 네가 좀 이해해. 뭐?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야? 왜 자기가 이렇게 자랐는지 알겠다.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과잉 애정이야. 당연히 아들이 한 명인데 그런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힘들게 일하면서 나 키웠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과잉 애정이면 세상 과잉 애정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냐? 참나, 말 가리서 해. 이런 식으로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였죠. 조금은 불편했지만 회사는 회사였기에 나름 티를 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선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죠. 보통 부부 휴직 상태인 사람들을 먼저 물망에 올렸더라고요. 저희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죠. 제가 남편보다 월급도 더 많았고 직급이 높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만둬야 한다면 남편이 그만두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새 시댁에 이 얘기를 하였고 시어머님은 저에게 퇴사를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게 전화통이 불이 나게 말이죠. 너 구조조정 얘기 왜 안 했니? 아니, 민수가 그러더라. 남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말이 돼? 잘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네가 그만둬야지. 나중에 애도 낳고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민수가 가장인데 하여튼 내 말 명심하고 그만둬. 분명 말했다. 어머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가 월급이 더 많고 직급도 높은데 현실적으로 고려해 봐야죠. 어머님은 본인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남편도 역시나 저에게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래 가족이고 남편이니 내가 다른 회사를 알아보자. 같이 다니는 것보다 다른 회사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들었죠. 결국 승낙했습니다. 사실 섭섭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오만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 경력이면 충분히 다른 회사도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말이죠.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내가 아빠가 될 건데 아빠가 직장이 번듯해야지, 안 그래? 그래, 자기 말도 맞아. 하여튼 잘해. 회사 빡센 거 알지? 자기 노력 더 많이 해야 해, 내 몫까지. 좀 쉬다가 나도 알아봐야지. 쉬엄쉬엄 해. 당신 경력이면 충분하지. 난 경력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해해줘. 내가 진짜 더 잘할게. 고마워. 그때까지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직장까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거의 10년을 몸담은 회사였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기도 하였지만 전 제 능력을 믿어보기로 결심하였죠. 시어머니의 당부도 있었고 남편의 부탁도 있었기 때문에 둘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저곳 면접을 다니던 도중 주말에 시댁에 방문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운영하는 마트 회계 격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남편네 집은 동네에서 조금 큰 슈퍼마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시댁과 엮이는 게 껄끄러워 거절했어요. 어머님 성격을 잘 알기도 했고요.
아니, 우리 마트 나와서 회계 격리하는 게 어떠니? 네가 했던 일이랑 비슷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남들 돈을 뭐하러 줘? 내 가족 주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 민수야, 안 그러니?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마트도 나중에 다 너네 거 될 텐데. 네? 아, 그냥 저도 원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서요. 어머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 애 낳고 그래 봐라. 회사 다녔지나. 현실적으로 그냥 우리 마트에서 일하는 게 낫다니까. 잘 생각해봐, 그럼. 전 최대한 어머님 기분이 나쁘지 않게 돌려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거절에 떨떠름해 하셨지만 본인이 싫다고 하니 더 이상 밀어붙일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전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한 채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거의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었죠.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퇴사를 했나 싶기도 했고,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경력이 뭐였지? 라는 허무함도 있었고요. 12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 오는 곳은 2군데 정도였고, 그마저도 나중에 출산의 문제로 인해 저를 뽑지 않게 되었죠. 임신을 하지 않은 기혼 여성의 앞날이 이렇다는 것이 참 막막했어요. 전 그렇게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으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남편도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맨날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뭐라도 해. 임신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시간 아깝지 않아? 엄마가 걱정하더라. 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마다 자기 원망하게 되니까. 회사 알아보고 있어. 걱정 마.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신명 경력이 있는데 왜 취직이 안 되겠어? 그냥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야. 편하게 엄마 마트 나가. 아니, 갈 데가 있는데 뭘 망설여? 엄마 그렇게 깐깐하지 않다니까. 거기 다니는 아줌마들 다 5년 넘게 근속하신 분들이야. 엄마가 얼마나 인간적인데 잘 생각해봐. 너무 시어머니라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난 네가 편하게 마트 나갔으면 좋겠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마트를 나가라고 푸시를 하였고, 저는 자꾸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도 취직을 하지 않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자, 그래, 1달 정도만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마트를 나가게 되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갔고, 어머님에게도 1달만 해보겠다고 말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1달만이라도 그럼 해볼게요. 근데 어머님, 만약 제가 못하거나 안 맞으면 그냥 그만둘게요. 그게 어머님한테도 나으실 거예요. 그래, 편하게 해, 편하게. 아니, 그리고 놀면 뭐하니? 이 마트 다 너네 것 할 건데 미리 알아놓으면 좋지. 내가 여기 아줌마들한테도 다 말해놨어.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얼마나 좋니? 네 편이 다 봐줄 건데. 전 그렇게 마트 일을 해나갔습니다. 마트는 생각보다 바빴고 그 안에 결산장부를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이 말하는 회계 격리일 뿐만 아니라 마트 캐셔가 구멍이 나면 캐셔도 하게 되었죠. 얼떨떨하게
모든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가게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저를 부추기셨고, 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다가 마트에서는 거의 16시간에서 20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어요. 마감하느라 집에 못 가고, 캐셔하느라 집에 못 가고, 물건 정리하느라 집에 못 가고, 이렇게 제 중노동은 시작되었죠. 너무 지치고 힘든 날이었지만 나중엔 오기도 생기더군요. 제 일에 열정적인 편이었던 저는 하나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제 일처럼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죠. 남편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일을 했어요. 아, 죽겠다. 내일도 새벽에 나가야 돼. 마트 물건 오거든. 근데 사람 하나가 그만둬서 그거 옮겨야 되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 그래?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가 우리 물려준대잖아. 진작 알아놓으면 좋지. 그래도 엄마가 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 아니, 그래도 진짜 잠을 거의 3, 4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 어머님한테 휴무일 좀 조정해달라고 얘기 좀 하던가 해야지. 엄마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했어. 엄마도 그렇게 일했는데 너라고 못 버티겠어? 자기, 좀만 힘내봐.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해도 시어머니도 다 젊었을 때부터 했던 일이다. 우리 있게 될 거니 조금만 참아라 였습니다. 전 그렇게 일을 해나갔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정말 제 마트인 것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결국 전 병이 나고 말았죠. 결국 전 수액을 맞으며 병원을 다녀야 했고, 저에게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절 더 당황스럽게 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그때 정말 마음을 달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그냥 난 마트 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구나 라고요. 아니, 어찌 그렇게 몸이 약하니? 나도 다 했던 일인데, 아휴, 그게 더 정신력 싸움이지. 정신이 해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어머니, 말씀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저 그만둘게요. 전 제 몸 버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야? 네가 당장 그만두면 어떡하라는 거니? 지금 물류 직원도 없고 격리 직원까지 없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무책임하게. 아니, 그리고 뭐가 힘들어 도대체? 여기 아줌마들 5년, 6년도 하는데 너는 지금 고작 3년 하고 그만두겠다는 거야? 참나. 이제 좀 척척 알아서 한다 싶었는데 겨우 그만둔다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된다. 지금 너까지 없으면 마트는 어떡하라고?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아니면 민수 씨한테 와서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들 두고 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해요? 전 그냥 다시 취직 자리 알아볼 테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직원 따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딱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게 일하지 않나요? 전 하루에도 거의 3, 4시간 자며 일해요, 어머니. 전 그렇게 내질렀죠. 어머님은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으셨고, 집에 온 남편 또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확 그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속상했어요. 내가 왜 굳이 마트 격리로 일해야 하며 하루에 20시간이 넘도록 일을 해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생각했죠. 거의 염전 노예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고 전 남편에게 독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본인 아들이라도 이렇게 시킬 건가요? 라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속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와? 네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마트는 어떻게 해? 네가 지금 할 소리야 그게? 나보고 몸은 괜찮냐? 많은 일을 혼자 하느라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엄마부터 챙겨?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이냐고. 남의 편이지, 안 그래? 그럼 그렇게 효자인 네가 가서 일하면 되겠네. 왜? 우리 거 될 거라며. 김밥 가게 나가서라도 돈 벌어올 테니까 마트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들인 네가 하겠다는데. 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엄마 마음도 여린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줘, 어? 남편은 제가 세게 나오자 당황했는지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갑자기 그만두는 건 좀 그러니 어머님께 말미를 주고 그만두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빌고 빈 탓에 다시 가게로 돌아갔고 그만두겠다고 날짜를 고지했죠. 어머니, 당장 그만두긴 좀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만 할게요. 물류 직원, 격리 직원 구하세요.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야? 아유, 무책임한 것. 아니, 어떻게 저런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 참나, 어이가 없어. 아니, 민수도 그러라디? 참나. 네, 민수 씨랑 다 끝낸 얘기예요. 전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격리로 들어온 거지 마트 일 전체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어머니의 태도가 싹 달라졌어요. 원래도 친절한 편은 아니었지만 저를 더 냉대했고 가게에서도 그만둘 때까지 힘든 일만 골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도 점차 저에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철저히 어머님의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말이죠. 원래도 마마보인 남편이었지만 몸이 힘든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저 남자는 오로지 내 엄마밖에 없는 남자구나 라고 생각하며 원망스러웠습니다. 요즘 왜 그래? 말도 잘 안 하고. 내가 그만두는 거는 자기도 알고 있었잖아. 어머님도 그렇고. 말을 해야 알지. 뭐가? 아, 그냥 다 지겨워서 그래. 엄마도 걱정되고 너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네가 거기서 일 안 하면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없지, 안 그래? 가족이 뭐야? 다 같이 돕고 하는 게 가족인 거지. 너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자고 나오면 내가 더 이상 어쩌겠어?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말 진짜 나쁘게 한다. 당신은 내 걱정은 조금도 안 하지? 도대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이혼이 답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어. 난 우리 가족을 원하는 거지. 개인주의 가족은 원하지 않아. 엄마랑 내 생각이야. 남편의 말 한마디에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마트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랑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전 저희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고,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 전 결혼 전보다 불행했습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날도 빠짐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서류 봉투를 냅다 집어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뜯어서 봐라. 아휴, 웃겨 아주. 네가 여기서 일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안 그러냐? 지밖에 모르는 년. 뭐라고요? 어머님이랑 민수 씨는 내 마트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데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던진 서류를 뜯어보니 남편의 이혼 서류였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서기 때문에 그다지 놀랍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치솟았죠. 분명 남편에게 이혼 종용을 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 마트에서 일을 하겠다고 할 거다. 이러면서요. 전 더 이상 남편과 살 마음도 마트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네, 이혼 서류네요. 알겠습니다. 도장 찍고 합의되는 대로 나갈게요. 그리고 집은 반반으로 한 거니까 정리는 칼같이 하죠. 뭐야? 지금 너 이혼한다는 거야? 그래, 잘 됐다 아주. 다른데 취직도 못하는 게 뭐가 잘났다고 뻗대길 뻗대? 그럼 민수 씨는요? 민수 씨는 잘난 거 있나요? 애초에 제가 그만두지 않았으면 정리해고 대상이 민수 씨였을 텐데요. 어디 우리 아들을 정리해고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참나. 너 만나고 우리 아들 인생도 꼬였어. 이혼남이 웬 말이야? 전 그렇게 어머님을 제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죠.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넘게 20시간 넘게 일해도 마트를 물려줄 거라는 핑계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대가와 저희 아파트 분할 문제였죠. 남편도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당황했지만 바로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자. 그래. 위자료 청구할 거야. 나 이렇게는 조용히 못 나가. 하루에 20시간도 넘게 일했어. 안 그래? 제대로 보상 받아야지. 끔찍하다 진짜. 돈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참나. 누가 이기나 보자고. 내가 너 같은 거를 쫓아다니면서 결혼을 하자고 했더니.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후회해. 널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후회지. 안 그래? 어디 잘 준비해봐. 나도 철저하게 준비할 거니까.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저에게 땅 문서를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논리는 참 놀라웠고 남편도 저에게 이 땅을 가지고 더 이상의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우리가 돈이 어딨니? 이게 가진 전부다. 그리고 당연히 이 마트가 너 있게 될 거니까 내가 그렇게 일을 시킨 거지. 자, 여기 땅 문서야. 이거 받고 그냥 깔끔히 끝내자. 너도 우리도 뭐 얼굴 붉혀봐야 좋을 거 있니?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자. 야, 솔직히 네가 한 거에 비하면 후한 거야. 우리 하나밖에 없는 땅 문서인데 너 주는 거니까 정리하자. 우리 집 여유 없는 거 알잖아. 그리고 집은 정리해서 반으로 돌려줄게. 깔끔히 정리해. 그리고 이제 다신 보는 일 없게, 어? 남편과 시모는 평당 200원짜리 땅 문서를 던져주며 이혼을 종용했고 솔직히 어이도 없었고 내 노동력 착취에 대해 화도 났지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해서 그 땅 서류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전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이혼할 때 혹시라도 제가 딴소리를 할까봐 땅을 받고 더 이상의 요구는 없어야 한다며 본인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땅을 위자료로 준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 철저했었죠.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무 말 없이 절 꼭 안아주는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전 제 인생을 찾아갈 거라고 마음을 먹었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고 다행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네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이혼 후 오히려 저는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의 새로운 취직에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죠. 전 그렇게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는 제 인생을 뒤바꿔 놓는 소리였어요. 어머, 저기 저 지역 저 땅. 너 위자료로 받은 땅 아니니? 어머머머. 저거 평당 2천이래. 지연아, 얼른 이것 좀 봐봐. 진짜? 아니, 여기가 평당 200원이었는데 어떻게 2천이 됐지? 아, 어떡해 엄마. 나 심장 떨려. 진짜겠지? 시댁에서 받은 위자료가 평당 200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랐던 겁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이죠. 전 앉은 자리에서 떼부자가 되었어요. 시댁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땅을 줘버린 걸 알았지만 이 땅이 저에게 돈방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 정말 너무 기뻤어요. 말로만 듣던 땅 보상을 내가 이렇게 받게 되었구나 싶으면서 기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땅값이 저렇게 올랐다고 하자 개미들이 들끓 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에 찾아와 저에게 말했죠. 아니, 그 소식 들었어. 우리 잘 얘기해보자. 솔직히 말해서 그 땅이 원래 우리 거였잖아. 하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요새 마트 사정도 안 좋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그 땅 돌려줄 수 있겠니? 솔직히 너한테 과한 거잖니. 내가 네가 일한 돈 다 시급으로 쳐서 그동안 내 거 줄 테니까 땅은 돌려주렴. 너 그렇게 보진 애 아니잖아. 그리고 이건 네 거 아니잖니? 그래, 지연아. 그거 우리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어? 너 착한 애잖아. 그러니까 제발 돌려주라.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찾아와 땅을 돌려달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가소롭던지. 그리고 어머님은 눈물까지 보이며 싹싹 빌더라고요. 그동안 시급에 못 쳐준 임금까지 다 쳐서 갚을 테니 제발 땅만 돌려달라고 말이죠. 전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이 전부 공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남편 쪽은 저에게 그 땅을 뺏어올 재간은 전혀 없었어요. 벌을 받은 셈이죠. 그 땅 먹고 떨어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땅값 오르니까 다시 돌려달라? 웃기지만 안 되겠는데? 빌지 마요. 그리고 돌아가. 너 모진 애 아니잖니? 제발 돌려줘라. 그거 우리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선산이란 말이야. 제발 돌려줘라.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돌려달라고 애원을 하자 저희 엄마는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
두 모자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냅다 소리를 지르며 말했죠.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자 친정 아빠까지 나와 소금을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이제 와서 내 딸한테 이러고 싶어? 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56kg였던 몸무게가 이혼 후에 42kg였어. 알아? 뻔뻔하게 짝이 없어도 유분수지. 이 끔찍한 모자들. 그리고 아들 그딴 식으로 키우지 마셔. 성인이 돼서 뭐 하나 제대로 혼자 해결도 못해. 아유, 상종 못할 집안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접근금지 시키기 전에 낯짝도 두꺼워 참. 어휴. 당장 안 나가? 내 손에 맞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 지 아들 귀하면 남의 딸 귀한 줄도 알아야지. 뻔뻔한 모자 같으니라고.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끌고 마당으로 내쫓으셨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소금을 뿌려댔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러대며 마당 밖을 나갔고 남편 또한 거의 울면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 오전 경찰에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접근금지 시켜놨고요. 그 후에는 남편의 마트도 처분했다고 들었어요. 요즘 너무 대기업 마트가 잘 되어 있어서 하필 그쪽 주변으로 이마트가 입점된 것이었죠. 벌을 받은 셈이죠. 시댁은 마트도 잃고 땅도 잃었어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도 벌을 받았다며 수군수군 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업계가 얼마나 좁은지 남편은 그 회사에서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인사평가 때 계속되는 인성 문제로 승진이 누락되며 결국은 정리해고까지 된 것이죠. 전 동료가 저한테 그 집안 완전 망했다며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참 고소했습니다. 간간히 문자로 남편은 아직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냐며 문자가 오곤 하지만 철저히 무시 중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제대로 복수를 해준 것 같아 매우 좋았죠. 정말 인생사 새옹지마죠? 벌 받을 사람은 어떻게든 받더라고요. 전 지금은 땅을 팔아 작은 신도시 쪽에 건물을 하나 샀어요. 엄마 아빠의 노후를 위해서요. 그리고 전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인생 같아요. 엄마 아빠도 건강하고 저 역시도 마음이 풍요로워졌거든요. 제가 느낀 건 잘못을 하면 언젠가 나에게 빚으로 돌아온다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 꼭 명심하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